K212를 확장하거나 성능 개량해서 5세대 혹은 6세대로 가는 방안 엔진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공대 공무장은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롤스로이스가 그럼 왜 우리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 그건 중국 입장에서 이게 또 비수가 돼서 날라고. 미국, 중국이 충돌하는 데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인데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빨리 정비해서 수리해서 내보내면 중국 해군 입장에서 뜨끔하죠 이게.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채널 디펜스 뉴스 코너에서 KF-21의 후속작이 후속 모델이 공개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이제 단독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지난해 말에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소요 제기를 했어요. 그 소요 제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말 같은데 그러게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전투기 작업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년, 15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런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대수는 이 정도 되고 이걸 미리 행정 절차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라고 보면 돼요.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하고 KF-16이에요. 지금 이제 성능 개량을 일부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다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지금 KF-16 같은 경우에는 2038년부터 퇴역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를 대체할 뭔가 새로운 전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군이 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을 한 2번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KF-21을 뭐 확장하거나 성능 개량해서 5세대 혹은 6세대로 가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군본부가 한번 냈는데 유무인복합하고 한국형 차세대 임무 전투기 두 가지를 한번 했어요. 21년도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꽤 흘렀죠. 그러면 이제 소요제기 연구 용역 한 2-3번 하면 이제 소요제기 해야 되거든요. 작년 말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KF-21을 기존에 있는 기체를 갖고 그대로 갈지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세대가 됐든 6세대가 됐든 차세대 전투기로 가려면 엔진이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KF-21은 잘 보시면 지금 엔진은 미국산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은 유럽산을 쓰고 공대공 무장은. 근데 그렇게 보통 이제 항공기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엔진이에요. 왜냐하면 엔진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전투기 만들기 한 10년 전에 해요. 근데 지금 이제 5세대, 6세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뭐 플레이트니,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제가 봤을 때 3군데 정도밖에 못해요, 지금. 5세대, 6세대 엔진은. 이제 미국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KF-21 들어가는 F414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414 엔진 같은 F414는 엄밀히 얘기하면 4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4.5세대나 4세대에 쓴 전투기 엔진이에요. 5세대 엔진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 정부나 미 업체들의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5세대, 6세대 엔진은 이제 면허 생산 안 하겠다. 해외에 안 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전투기 개발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차세대 항공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KF-21에 달린 이 F414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파워라고 합니다. 전투기 엔진의 최대 추력. 그게 자료마다 차이 있는데 13,200이라는 데도 있고 14,200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합치면 쌍발이니까 엔진이 두 개니까 2만 뭐 맥시멈 8,000 이상 되는 거예요. 파운드 단인가요? 네, LBF로 되는데. 근데 지금 5세대 전투기 이제 대표적인 게 F-35란 말이에요. 근데 F-35는 F-135 엔진이 밀파워가 단발인데 32,000이 넘어요. 확실히 기술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다른 엔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35급에 만약에 그게 이제 KF-21을 개조 개발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든 하려면 그 정도 추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32,000파운드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414 엔진보다 한 3,000파운드 이상 키우면 근접하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그게 이제 16,000파운드급 이상의 차세대 항공 엔진을 먼저 시작하겠다.
그하고 이제 무장은 공대공 무장은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해서 2035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한 36년쯤 양산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 보면 타임 테이블이 맞아요. 그러니까 F-16이나 KF-16이 나갈 시점에 우리가 뭔가를 기체나 이걸 개발하면 결합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군이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차세대 항공 엔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요. 아, 왜냐하면 모든 이제 그런 정부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죠. 사타를 해야 되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만약 경제성이 없다로 나오고 그러면 뭐 해외 협력선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해외 업체와 손잡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뭐 롤스로이스사가 뭐 네. 우리나라 이제 KF-22 관련해서 뭐 네. 엔진 관련해서 이렇게 막 손을 내밀었다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런 사업 참여 관심을 네. 보였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약간 잘못 와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기사를 잘 보시면 롤스로이스사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국 정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KF-21 엔진 선정 사업 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S는 엔진을 들고 EJ200을 들고 왔었는데 그때 안 됐어요. 뭐 기술 이전 해주겠다고 막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F414 엔진이 쓰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과 그다음에 성능에서 롤스로이스가 만든 엔진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됐고. 근데 이제 기사 나오기 전에 그 전에도 한번 롤스로이스가 우리 정부에 한번 얘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사가 그때 원했던 건 뭐냐면 그 같이 엔진을 만드는데 군용은 니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상용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터보팬 엔진은 핵심이 코어예요. 이 이제 열과 이걸 이제 압축해서 만들어내는 이 코어 부분이 핵심인데, 근데 보통 지금 우리 여객기에 달려 있는 터보팬 엔진이랑 군용 뭐 전투기에 달려 있는 사실 코어는 같은 걸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어를 공동으로 만들면 롤스로이스는 이거를 가져가서 여객기에 달고 한국은 전투기에 달아. 이거를 한번 제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롤스로이스가 그럼 왜 우리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 그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데 좀 포트폴리오가 잘못돼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요. 이게 작은 엔진은 또 많이 하고 아예 큰 엔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많이 해외 여행 가신 분들 알 거예요. A380 같은 큰 항공기에 들어가는 네. 뭐 트렌트 계열 뭐 4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의 항공기 엔진 포트폴리오가 아주 큰 거, 그다음에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거는 어차피 니네 만들면 그 코어로 중간급의 여객기 엔진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걸 한번은 제안했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면 바로는 방사청에 계신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뒤로 얘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 이제 영국 정부 관계자 입장에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방산 협력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컨택 포인트가 뭐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게 이제 항공기 엔진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남중국해라든지 네. 약간 지정화 관련돼서 네.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 지난 13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이 중국과 필리핀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가 됐었고 네. 실제 이 선박이 뭐 충돌하면서 인명 피해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웃는지 알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같은 해역에 미 구축艦까지 경계되면서 분쟁이 아닌 단순 그 뭐 영유권 다툼을 넘어서서 이 미국이 얽힌 국제사회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그건 좀 어이가 없었죠. 보면서 이제 저기 중국 해경 네네. 경비함을 이제 그 필리핀의 그 선박을 막 뒤쫓다가 갑자기 중국 해군 구축함이 와서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서로 받아버렸잖아요. 네, 서로 부딪혔죠. 네.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해경과 중국 해경과 해군이 협업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게 보면 서로 뭔가
호전적 행위로 공을 그쵸, 차지하려다가 약간 실적,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실적 다툼 이런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참 진짜 중국군을 많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좀 이상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호전적 행위를 하면 뭔가 상을 주니까 공산당에서. 네. 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저런 걸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기네들끼리 막 충돌해서 이제 부딪히면서 대형 사고 났지만 전에는 한번 이제 그 미 해군 정찰기를 한번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 해군 정찰기가 하이난다오 해남도에 막 비상 착륙하고 그래서 그 또 부딪힌 중국 해군 항공대 전투기 조종사는 죽었어요 추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중국 당이나 정부가 장려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애는 영웅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전적 행위라다가 이번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적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런 걸 막 장려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이 난리를 치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충돌하게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중국해고.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필리핀도 이제 약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에 붙었다, 막 미국에 붙었다.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 좀 의존적이죠. 그리고 미 군의 전력들이 또 일부 지금 필리핀에 전개를 해 있고, 뭐 타이푼이라는 뭐 이런 중거리 뭐 지대함, 그다음에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지금 배치가 간혹 돼 있고 해병대 전력들도 지금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중국 때문에 이게 다 시작된 건데 남중국해 갑자기 암초에다가 막 인공섬 만들고 이러면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텐션이 이게 옛날에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막 필리핀에 뭘 배치하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도 사실 각성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제일 큰 주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더 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도 잘 보시면 이제 중국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 인공섬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또. 근데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도 같이 만드는 게. 지금 서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서해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있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도 막 해야 돼 이제. 막 져야 돼. 뭐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구조물 우리도 따라 지면 돼요, 그냥. 우리도 양시장이라고 하고. 네. 그 이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연어 양식을 한대 서해에서.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연어는 추운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온이 낮은 데서.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양식하는 거 아니에요. 서해는 수온이 높은데. 야, 이거 좀 뭔가 말이 안 맞는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죠. 바이오로 아무튼 지정학적인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죠. 뭐 결국에는 이제 조선 사업을 토대로 이 미국의 이제 군함 시장이라든지 그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한국의 선박이 사용된다면은 한국이 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마스가 프로젝트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 이 노골적인 불만 의사를 표현한 중국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제 이게 글로벌 타임스에서 나왔죠. 황구시보. 중국어로 하면 황구시보.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중국에 아는 친구들 많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관영 매체라고 물론 중국의 모든 매체는 이제 당의 검열과 통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황구시보는 잘 보시면 거기서 더 나가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적인 색채에 보수적인 색채까지 같이 있는 매체예요. 좀 특이한 매체예요. 그리고 당의 입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거기다가 거기 이제 편집장도 약간 좀 제정신 아닌 사람이고 굉장히 막 세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이제 그 특파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고 내전 있을 때 이제 미국과 나토가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특파원 나가 있을 때 그때 미국이 비투 폭격기가 중국 대사관을 오폭했었거든요. 죽을 뻔했거든 그 사람이. 큰일이 있구나. 그래서 억하심장이 더 많아 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국 해군하고 미국 해군을 비교해 보면 일단은 이제 척수에서는 중국 해군이 앞섰어요. 근데 배수량, 배 크기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 앞서 있습니다. 톤수.
근데 이제 미 해군의 요새 문제가 뭐냐면 이제 MRO 문제가 뭐 물론 이제 뭐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게 이슈가 됐어요. 미 해군 네. MRO 사업이. 근데 마스가가 단순히 이제 뭐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MRO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미 해군이 MRO 때문에 머리 아파하거든요. 배가 많아도 이게 삼직제니까 한 척은 작전 뛰고 한 척은 뭐 교육하고 한 척은 이제 수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수리하러 보내면 안 나와 배가. 허송 세월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걸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중국이 충돌하는 데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인데 그럼 한국이나 일본에서 빨리 정비해서 수리해서 내보내면 중국 해군 입장에서 뜨끔하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픈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뭐 나온다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 7함대가 이제 일본에 있잖아요. 요코스카가 기지인데 7함대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MRO 사업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 MRO를 하겠다. 왜냐면 한국, 일본 다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뼈 아프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한 6개월 걸릴 거 3개월 만에 다 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오면 이제 전력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중국 입장에서 이게 또 비수가 돼서 날라오는 거죠. 그 막 최근에 한한령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막 이 네. 마스가 프로젝트가 정말 본격화되면 이것도 다시 또 힘들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중국에서 한한령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그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과 수교 맺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중국 가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VPN 써서 우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도 네네. 보고 뭐 우리 알다시피 뭐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니까 막 안 받는 그 중국에서 볼 수가 없는데 봤다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그렇게 다 봐요 이미. 우회로를 통해서 보고 반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류가 뜰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CCTV나 이런 데서 드라마 같은 걸 틀어줬거든. 그러니까 대장금을 막 거의 저는 옛날에 2005년에 중국 살 때 어디 틀면 계속 대장금이 나왔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역 매체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틀고 지역에서 틀고 막 이러니까 그 방송국 돌리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서는 아예 그런 걸 안 하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또 중국의 드라마 장르가 또 하나가 또 새로 생겼어요. 부정부패 드라마가. 그 시진핑이 부정부패와의 전쟁해서 몇 년 전부터 한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7월에 갔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장르가 하나 추가됐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항일 전쟁.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들어 늘어난 게 이제 한국 전쟁. 그거 이제 주로 이제 CCTV에서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부정부패. 4개 요새 그게 안 보여. 무협이 안 보여요. 무협이 안 보여요. 무협이 잘 안 보여. 그나마 무협이 좀 재밌는데. 무협이 잘 안 보이고 CCTV도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 관련된 게 엄청 많이.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7월에 깜짝 놀랐는데 가서 이제 몇 명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특히 이제 당이나 정부 공무원들은 저녁 시간에 그 친구랑 밥을 먹으려면 술이나 밥을 먹으려면 윗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허락을 못 받으면 못 먹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법카 한도도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수가 안 들어가겠죠 이제. 그렇죠. 사실 안 들어가죠. 네. 가뜩이나 요식업 안 되는데 지금. 거기다 이제 비싼 술도 못 먹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군법부 장관도 이제 많이 낙마했잖아요. 맞아요. 네. 군부 수청도 있었고. 네, 낙마한 걸 그 배경을 보면 방산비리. 거기다 또 러시아가 또 엮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들여온 뭐 무기와 관련돼서 커미션 먹다 걸려가지고 장관 날라가고 하여튼 좀 요즘에 하여튼 되게 그게 심해요. 드라마 장르로 생겼다라는 건 고착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뭐 당의 누군데 그 드라마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뭐 검사였는데 당의 기율 기관에서 조사 나왔더니 이게
굉장히 청렴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닭장을 뒤져보니 금괴가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다.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진짜 이걸 쬐긴 쬐는구나. 근데 밥도 지금 뭐 나가서 친구랑도 못 먹으니까 그래요. 그 저기 승인 받아야 되고. 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쬐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예. 그건 힘들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수가 안 좋은 게 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 뭐 술을 먹든 이런 걸 해서 사실 그거와 관련돼서 뭔가 뇌물을 먹는 거는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가서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지금 가뜩이나 내수 안 좋은데 뭐 베이징도 뭐 식당 문 닫는 데 많고 지금 백화점도 뭐 가면 텅텅 비어 있는 데도 많고 물론 그게 이제 몇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백화점도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막 거대한 쇼핑몰이 옆에 막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백화점들도 망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까지 막 쬐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